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이 애국단체 몇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소위 실용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요지는 자기들이 말하는 중도 실용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바탕에서 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도 실용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고 중산층 육성 정책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중도라고 해가지고 그 중도란 말 나오는 항상 그 앞에는 좌도 우도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 설명을 하는지 그게 참 정치 이념적 중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책적인 중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설명대로라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꼭 이거 이념 문제를 걸고 중도를 이야기하니까 이념적 중도처럼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이 주로 경제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법치 환경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용 사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연방제 선동은 이런 걸 방지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게 마치 중도 실용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 나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게 아니고 경제 정책으로서의 중도 실용이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안 맞죠. 말에 경제 정책에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중산층이 한마디로 미친놈이지 뭐. 그래서 이 소통 부족이라고 계속 한타를 하면서 자기들이 소통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자 뭐 거기 6.15 선언 이게 이제 만화의 근원인데 이 6.15 선언을 비판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이런 문장으로 비판을 하죠.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평양 외담을 4억 50만 달러를 현대그룹과 국제문을 통해서 주고 매수하고 그 양심을 잡은 김정일이가 들이민 대남 공장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6.15 선언이고 6.15 선언대로 하면은 남한을 공산화로 한다. 그래서 6.15 존중하자고 그러는데 6.15 존중하자는 것은 남한 공산화하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6.15 선언을 독약에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으로 그 독약을 집어넣었는데 10년 동안 그걸 6.15 선언이라는 독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뭐가 마비됐죠. 뭐가 마비됐습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피와 식별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말하자면 일단 실명 와서 눈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보다 보니까 이거 뭐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김대중 세력, 민노당, 민주당 또 북한의 김정일 세력, 친북 좌익 세력이 다 남부와 좌파들이 손을 합쳐가지고 이명박 정부 보고 계속 욕을 해요. 왜 대한민국의 입속으로 6.15 선언이라는 독약을 넣지 않느냐? 왜 투약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 세력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독살하려는 세력이다. 그럼 설명 쉬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독살하려는 6.15 선언 세력은 대한민국 독살 세력이다. 독살 세력이다. 그러면 좀 많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쉬워지면서 뭐 거기에 그 말에 큰 과장이 없습니다. 이미 관심불수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6.15 선언 세력을 대한민국 독살 세력이라고 이 명칭을 지어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이 항상 공작의 전문가죠. 이 북한은 공작으로 먹고 살고 이 공작을 하려니까 간첩도 보내고 여러 가지 분열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6.15 선언도 어떻게 보면 공작 차원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공작이죠. 공작입니다. 1997년에
대동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북한은 아예 저 북경에다가 그 공작 사령부를 딱 설치해놓고 남한 대통령 후보하고 다 접속을 한 거 아닙니까? 접선을 한 거 아닙니까? 이회창 씨도 이회창 씨가 직접 보낸 건 아니겠지만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들어서 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고 가고 이인재, 김대중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북한 공작원하고 만나고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아주 공작을 대남 공작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총련 부의장을 했다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왔죠. 6천만 달러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바치고 북한에 사실은 응유되어 있는 김병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목포 사람인데 김병식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씨 앞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군데 알리니까 그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당시에 안기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971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김대중 선생이 일본에 왔을 때 그 무슨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가방을 하나 드렸는데 그 가방 속에 20만 달러밖에 없어서 못 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20만 달러를 줬다고. 이거를 김대중 씨한테만 보도록 준 게 아니라 그거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안기부에 신고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안기부에서는 이거는 김대중 씨에 대한 공갈이다. 공갈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만약 안기부가 수사를 하면 북한 감정에 빠진다 해가지고 수사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당선이 되면은 연방제를 합시다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연방제를 합시다. 이거 보면은 양쪽으로 쓴 것 같아요. 하나는 김대중 씨에 대한 공갈도 되고 또 걸리면은 당선되면은 연방제를 잊지 마라 하는 공갈도 되고 혹시 이게 안기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김대중 씨가 낙선이 되면은 이회창 씨한테 야 우리 때문에 당신이 당선됐다라고 해가지고 이회창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카드 되고 이것도 아주 복잡하다 이런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당선이 되었는데 봉장엽 선생이 그날 투표한 날이 12월 18일 1997년 12월 18일인데 그때 봉장엽 선생이 그 자기를 따라다니던 안기부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새로 올라가서 1987년 무렵에 광장에 김정일 그다음 대남 비서인데 이 사람은 김일성한테 보고를 할 일이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그다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오면서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김대중을 지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두 군데로 받아먹고 시침기를 떼더란 말이지 하면서 너털 웃음 웃더라 요렇게 기억을 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두 군데가 어디냐 조총련과 북한 직접 받는 거로 보인다라고 했고 보고서에 발로안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를 보고 그 뒤에 2003년인데 황교안 선생한테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 선생이 그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제가 월간조선에 그대로 기사를 써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여러 정리를 할 때, 그러면은 4억 5천만 달러를 김대중 씨가 김정일한테 직접 보낸 건 아니고, 현대그룹이 돈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송금은 당시에 국정원이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4억 5천만 달러 대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가 이게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정상회담 날짜를, 정상회담이라는 건 입에 참 올리기 싫은데, 김정일 회담 날짜 하루 연기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연기된 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추적하기로는 입금된 게 뭐 계좌 번호가 틀려가지고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금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루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임종원 씨는 그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그 전에 만났더니 이 김대중